여러분, 일본 아이치 슈쿠도쿠 대학교 3학년생으로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전문 모델이었던 아사히 나츠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늘씬늘씬하니 얼굴도 이쁘고 매력적이었던 여성. 8월 초 아사히 나츠미가 소속되어 있었던 에이전시에 하나의 모델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점포를 새로 개업했어요. 약손명가 같은. 저는 그 회사의 대표인 사람인데 페이스 마사지용 메뉴판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모델이 필요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연락에 에이전시 측에서는 회사의 규모나 형태에 이상한 점이 없다라는 걸 체크한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저희 에이전시에는 소속되어 있는 좋은 모델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 모델 5명을 대표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 대표라는 사람은요, 이 여자가 괜찮겠네요 라고 하면서 아사히 나츠미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이에 가운데 에이전시에서는 당연히 아사히 나츠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일 잡혔다고, 이날 시간 괜찮냐고. 그렇게 아사히 나츠미는 홀로 10일 오후 2시 반경에 오와리 이치노미야 역에서 대표라는 한 남자를 만나 차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차로 이동하는 동안은요,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부터는 말이 달랐습니다. 이 대표라는 남자는요, 페이스 마사지용 사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고 아예 처음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원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해자 아사히 나츠미를 유인했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간 뒤에 강제로 옷을 벗긴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당연히 너무 놀란 아사히 나츠미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썩은 놈의 이 새끼가 저항하는 아사히 나츠미를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죽인 거예요.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을 수차례 찔렸고요. 살해 후에는 알몸 상태로 목욕 타올로 감싼 모습으로 차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건 이 피해자인 아사히 나츠미.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때니까 일을 한다는 기대감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저 일하려고 오늘 이제 나가봐야 돼요. 잘 다녀올게요. 되게 두근두근 설렌다. 라는 식의 이런 글을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아사히 나츠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설레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대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해까지 한 새끼. 이 살인마는 니와 유지라는 옆의 남자로 제일 한국인이자 일본의 귀화한 인물로 한국 이름은 송영석. 일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될 때 그때는 한국 이름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니와 유지라는 이 남자는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를 저는 아이치현 태권도 협회 도장의 지부 책임자입니다 라고 항상 자기소개를 했었대요.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집에는 태권도 협회 이치노미야 지부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수년간 자택 겸 도장에 학생들이 다녀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뻔지르르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태권도 관련해서 되게 이제 좀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하는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다녀가는 일이 없어. 진짜 말만 앞선 사람 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요, 자택 근처에서 마사지점도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민들 모두가요, 마사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마사지 운영을 했대요? 주민 모두가 운영하는 것조차 몰랐대요.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아무래도 실제로는 무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성범죄도 2개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범을 저지르는 새끼인 거예요.
이 남자가 저지른 범죄를 몇 개 나열을 해보자면 1999년 7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이치노미야시 초등학교 교장의 집에 강도 목적으로 무단 침입했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4일에는 마사지샵 사무원 면접으로 방문했었던 20대 주부한테 작은 얼굴을 만드는 신메뉴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직원의 눈을 가리고요. 진찰대에 엎드려 있었던 주부한테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또 8년 뒤인 2009년 12월 16일경 이와쿠라시의 편의점 직원 2명한테 편의점 가가지고 이 2명한테 자기 밑에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편의점 가서 밑에를 벗은 거죠. 그리고 바로 몇 개월 뒤인 2010년 3월 23일에는 공연 외설죄로 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1년 뒤인 2011년 5월 17일부터 18일 한 스낵점에 가가지고 생맥주나 안주 등 5,400엔어치를 이제 무전 취식을 하고요. 이 여주인한테 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말한 뒤에 차에 카메라를 가지러 가는 척 하다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달 정도 뒤인 2011년 7월 1일 무전 취식 혐의로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범인 거예요. 니와 유지는요, 이 전부터요,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인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코 변태새끼라고. 이 니와 유지의 별명이요, AV남이었대요. 말 다 한 거죠. 이치노미야시 풍속점을 경영하던 한 직원은요, 이 니와 유지가 AV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10개에 들어가 있는 놀이처럼 나랑 이렇게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출소하면 내가 또 놀러 갈게요 라고 3장의 편지를 이 가게 앞으로 보내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출소 후에는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로 다시 놀러로 와가지고 기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의식, 반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이 새끼는 이 생각뿐인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야하게 놀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야하겠지? 온통 19금 생각뿐인 거죠. 웃긴 게 이 니와 유지 이 남자, 여성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교제를 막 강제로 요구하고 애가 딱 봐도 이상해 보이니까 모든 가게에서 출입 금지까지 시켰었대요. 너는 오지 말라고. 너는 와도 우리가 안 받는다고. 오지 말라고. 니와 유지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2달 전부터 수차례 여러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모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쿄, 나고야, 나가노 등의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짓거린 거예요. 14세 정도의 여자 중학생을 소개받고 싶다고. 이렇게 막 짓거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미성년자. 하지만 이때 다행히 에이전시 측에서 미성년자는 촬영 현장에 보호자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아니 보호자가 왜 같이 와요? 보호자 같이 오는 거 나 싫은데요? 보호자 떼고 보내주세요 라면서 이 니와 유지가 난색을 표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에이전시 측에서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8군데나 되는 에이전시 사무소에 전화를 돌린 거예요. 모델 보내달라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백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일 다 하고 돈은 후불로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뭘 믿고 후불로 돈을 받습니까? 일 다 하고 돈은 안 주면 어쩌라고? 모델비를 후불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통에 정말 다행히 다 취소가 됐던 거예요. 보통 에이전시에서 촬영으로 모델을 보내는 거는요, 잡지나 광고용 기업에서 의뢰를 받은 경우에 하나고 모델이 개인에게 촬영을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의뢰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모델을 보내주고, 개인 촬영이나 뭐 이런 개인에게 촬영을 응하는 경우는 모델을 많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델이 혼자 촬영 현장에 가거나 전화, 서류 의뢰만으로 모델을 보내거나 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합니다. 그냥 모델이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촬영을 이제 에이전시에서 받아갖고 연결하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니와 유진은요, 사건이 일어난 10일 밤 가족들한테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가 니와 유지의 집을 딱 찾아갔는데 그때 그 집안에서 혈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놀란 누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니와 유진은요, 처음에 피해자를 죽인 뒤에 시체를 이제 기후현의 한 풀숲에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건지 다시 돌아와서 이 시체를 조수석에 태우고 아이치현 경찰서로 와서 자수한 거예요. 피해자인 아사히 나츠미의 가족들은요, 모델 에이전시 측에 촬영 내용과 대상도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모델들을 파견하고 사원을 동행시키지도 않은 점을 들어서 회사에 1억 원의 배상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시 측에서는 모델은 개인 사업주이며 우리가 의무를 질 이유는 없다라고 맞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2015년 7월 21일 나고야 법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내 교육과 안전 보호 조치를 약속한 회사 측과 유족이 합의하면서 배상에 따른 소송이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니와 유지한테 끈으로 속박당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한 되게 냉혹하며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7년을 때렸습니다. 27년. 사실 저도요, 피팅 모델을 한 5년 정도? 5년 좀 넘게 했었는데 피팅 모델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있었어요. 계약직으로 한 회사만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뭐 이리저리 모델이 필요한 곳에 모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 피해자의 사례처럼 에이전시에 이제 계약이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따로 연락이 와서 인맥을 통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면은요, 에이전시를 통해서든 뭐든 연락이 와서 촬영 현장을 갈 때 대부분 혼자 가게 돼요. 주소만 딱 받아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난생 처음 보는 장소로 혼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뭔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 역시 이런 점을 노린 범행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피팅 모델이든 아니면 전문 모델이든 약간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뭔가 좀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제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조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 모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